자, 이 책은 중국 KBS죠. 공영방송 CCTV 경제팀에서 저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각에서 화폐전쟁을 보는 해석한 그 책인데, 이 책 내용은 대단히 객관적인 서술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서술을 했지만은 어떤 중국의 주관적 시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 의해서 써진 책인데, 화폐 경제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서부터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미래의 10년, 20년, 30년 동안 전개될 것인지, 그 화폐 경제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 책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건가 하면은 바로 통찰력 학습을 할 겁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책을 읽는 방법인데, 통찰력 독서를 하는데, 자, 이 통찰력 독서라는 게 뭔가 하면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지식입니다. 지식. 근데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상태 그대로가 우리의 경제적 부를 만드는데 그대로가 돈이 안 됩니다. 이 지식을 지혜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 책을 통해서 오늘 뭘 얻는가 하면은 지식, 화폐 경제에 대한 지식을 총정리해가지고 지혜란 방법론을 갖다가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요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 지식과 지혜가 결합이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이 방법론을 찾아갖고 앞으로 노력과 실천을 하는 거죠. 이게 경제적 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시작하면서 이 책 전체의 통찰력 부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과 이 책의 전체 내용의 통찰력을 싹 다 30분 만에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요약 정리한 내용을 앞으로 6시간 동안 한 개 한 개씩 이 책자의 글자를 통해서 행간을 정리하면서 이 책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어디다 필기를 하십시오. 이제 책을 덮어 놓으시고요.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는 이유는 세계 최초의 기축통화가 영국의 파운드화입니다. 19세기 중반서부터 20세기 중반까지 1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파운드화는 이미 지나간 통화고요. 우리하고 직접적 관련도 없고, 대학에서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시식삼아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 파운드화의 기축통화를 이어받은 지구상 두 번째 기축통화가 현재 달러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지금 마지막 80년 만에 몰락의 상태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가 기축통화단 지위를 갖고 있는 동안에 독일의 마르크화하고 일본의 엔화가 미국의 기축통화를 공격을 해가지고 한번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달러가 이겨내고 마르크화와 엔화를 힘 못쓰게 만들어 놓고 오늘날 아직 기축통화 지위를 달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의 기축통화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경제 여건 때문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한테 지금부터 30년 동안 계속 밀려갑니다. 그리고 달러 경제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까지의 내용이 영국의 파운드화 경제에서부터 최초의 기축통화서부터 미래의 기축통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가 이 책에 전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책 내용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현재의 달러의 기축통화가 어떻게 구축돼 갖고 어떤 과정을 거쳐 갖고 어떻게 몰락해 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천적 방법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찰력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엔화가 성장하고 몰락해 갔던 과정. 엔화가 그 과정이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하고 거의 99.9% 쌍둥이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는 우리의 경제 구조나 법률 구조 자체가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일본도 대재벌 위주로 경제 성장을 중화학공업으로 일으켰고 처음에 우리도 똑같이 일으켰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우리보다 먼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갖고 메이지 혁명을 일으켰고 그리고 경제나 법률 구조 자체가 일본하고 우리는 쌍둥이고 우리 경제 구조는 70년대 전부 일본 구조를 다 보고 배워갖고 일본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경제의 몰락 과정도 우리가 일본 경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의 성장 과정과 몰락 과정이 이 책의 사부에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한테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지혜고 또 우리가 미래를 성찰할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걸 칠판에다가 책 내용 전부를 통찰력 있게 딱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뭘 배우고 어떤 방법을 실천해야 될지를 배우고 그리고 책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기축통화입니다. 자, 미국 달러가 어떻게 세계 통화의 기축통화가 되어 왔는가 하면요. 자, 이제 메모를 하십시오. 이제 현대적으로 1913년에 미국의 FRB, 지금 미국의 연준, 정식 명칭으로는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데 줄여서 연준이라고 합니다. FED. 연준이라고 하는데 연준이 바로 우리나라를 말해보게 되면은 한국은행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연준이 191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연준이 두 번째 변곡점이 1944년도에 오게 되는데 이 1944년도가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합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 화폐 경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점이니까 우리가 외우고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브레튼 우주 체제가 무슨 체제인가 하면은 미국 달러가 세계의 완전한 기축통화 지위를 확립한 때가 이때입니다. 기축통화 지위를 세계 1위의 기축통화 지위를 확립하고 영국 파운드 경제를 갖다가 종식을 시킨 게 1944년도에 브레튼 우주 체제입니다. 그러면 이 브레튼 우주 체제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바로 금본위제, 화폐의 금본위제를 채택을 한 게 브레튼 우주 체제입니다. 달러의 가치를 금하고 연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달러는 금 몇 그램으로 바꿔준다. 해갖고 화폐라는 것이 종이가 아니라 기금속 금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화폐 가치를 보존을 시키고 세계 유통을 시키는 도구로 만든 겁니다. 금본위제를 채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브레튼 우주 체제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다른 나라도 달러하고 다른 나라 돈하고 바꿀 때 그걸 환율이라고 하죠. 환율 해가지고 환율로 저희가 바꾸는데 그 환율 제도를 갖다가 고정환율제를 채택했습니다. 고정환율제. 즉 예를 들어서 1달러가 한국돈 1,000원이다. 정하게 되게 되면은 1,000원으로 고정 정해놓은 대로 경제 사정이 어떻게 변해가든 간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든 간에 그 고정환율 그대로만 바꾸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고정환율제가 아니고 변동환율제죠. 이 세 개가 바로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합니다. 이 체제를 통해 가지고 달러를 근본위제 화폐로 만들어 가지고 달러와 다른 나라 통화를 고정환율제로 고정시키면서 영국 파운드를 물리치고 미국 달러가 세계 유일한 기축통화 지위를 확립한 겁니다. 1944년도에. 그러면 1913년부터 44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13년부터 44년까지 약 몇 년인가요? 12년 정도. 이 12년 정도 기간이 바로 22년입니까? 32년. 예. 32년 기간. 이 32년 기간 동안이 세계 1차 대전하고 이게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1919년에 1차 대전이 있었고 1940년에 2차 대전이 있었죠.
이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세계 경제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은 유럽은 1, 2차 대전 전부 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죠. 이 기간 32년 동안 1차 대전하고 끝나자마자 또 2차 대전 터지고, 유럽은 전쟁으로 망해가고, 미국은 대륙이 떨어졌으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고, 2차 대전 말에, 1944년대 말에 일본이 하와이 공격하는 바람에 마지막 2차 대전 끝에 참여해가지고 한 방에 히로시마 핵폭탄 뜨다가 끝내버렸죠. 전쟁의 피해를 전혀 안 받는 동안에 유럽에 전쟁 물자를 갖다가 수출을 하는 군수산업을 일으킨 겁니다. 미국이 군수산업.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은 유럽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을 동안에 미국은 군수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비축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 기간 동안에 1913년부터 이 44년 동안 오는 기간에 미국이 어느 정도의 세계 경제 지위를 차지했는가 하면은 미국의 GDP가 전 세계 GDP의 50%까지 도달했습니다. 미국 하나가 지구촌 모든 GDP의 절반이었습니다. 1944년도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한꺼번에 다 쥐고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 해봤다 인구 1억도 안 될 시절인데 미국이 세계를 갖다가 패권을 장악한 겁니다. 1, 2차 대전으로 군수산업으로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세계대전에. 그러고 나서 1944년도에 와가지고 세계 경제의 절반을 미국이 쥐고 있고, 또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1위로 등극했고, 또 그러니까 미국의 화폐가 세계 화폐가 돼야 되니까 전 세계 다 따라와 하고 브레튼 우즈에서 유럽의 강대국들 다 치피를 시켜놓게 되니까 이미 전쟁으로 경제가 폐허화된 나라는 힘이 없습니다. 군사력은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에 전 세계가 굴복한 겁니다. 그게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이래서 미국 경제의 최전성기가 바로 1, 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이러다가